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임재훈의 논천하 임재훈TV에서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왜 열렸을까,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 내용을 시청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사 내용으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600km를 달려서 급하게 달려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호응해서 판문점 북측의 판문각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라는 것이 지금 사실의 요지인데, 그러나 오늘 판문점 기자회담 내용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브리핑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했다라는 내용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TV조선을 보면서 거기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 얘기를 그 자막으로 방송하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 호응하는 내용을 남북 각자의 국민들이 각계의 분야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으로 지금 그 자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마 그런 취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거라는 거는 특별한 것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바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동으로 진행한 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맹비난을 했죠. 맹비난을 하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러한 적대적 행위를 하라는 내용이 어디에라도 있었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판문점 선언의 그 내용이 상당히 이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이 그 선언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돌이 발생한 거죠. 그들은 그 의미를 굉장히 세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과 연관시켜서 상징성을 떠나서 그 상징성이 곧 실질적인 각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반면에, 우리 쪽에서는 뭐 그냥 대충 좀 두리뭉실 넘어갔지, 해석을 했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충돌이 있었고, 조금의 충돌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 4.27 판문점 선언을 두고도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부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어제 회담에서의 어떤 특이점이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와서 만났고 그냥 한번 그냥 포옹을 한번 했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지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판문점에서 했을까?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4.27 그 판문점 선언에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형식 없이 만날 것을 그때 이미 약속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 라는 의미죠. 그 만났다는 것은 일단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행사이면 분명하지만은 오고 간 메시지는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했던 그 얘기가 유독 조금 특별했다라는 것이 전부인데 근데 왜 600km를 달려오면서 갑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 남북 간의 이 현재 한반도의 그 평화적인 그들이 추구하는, 지금 자기들은 일단 핵무력을 완성했는 것이고, 그들이 뭐 완벽하게 그들이 바라는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그들이 그 추구하는 그 목표에 접근하는 것만큼 완성했다고 그들은 일단은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경제 건설을 그들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그 3세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이 3세대 이제를 이어가는 정권인 만큼 그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최종 단계, 그것을 완성해야죠. 그죠? 안 그러면은 그 자체 그 정권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목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최종적 목표는 그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경제 건설의 완성, 그죠? 자, 이것을 추구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적인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이 과제가,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실상 경제 이 완성이라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의 이 한반도에서의 이 평화, 그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동서평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향후 한 50년간이던가요? 평화를 필요로 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김정은이라고 이 공식, 이 구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분명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필요로 한 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고 그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북쪽이 남한을 상대로 했을 때에 남한이 이 평화가 아닌 전쟁의 노선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었을 때와 이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었을 때가 분명히 그들은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해서 김대중, 노무현, 요번에 문재인 이 정권을 분류하자면은 그들에게 우호적인 평화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정권임에 반해서 그 이전 다른 정권들은 대결을 추구하죠. 그죠? 이 김정은이는 때려잡아야 된다. 뭐 어떤 북한 정권은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그거죠. 근데 이 시기에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이 남한에서 그 전쟁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합니다. 쉽게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얘기죠. 뭐 하고 싶을 이유도 솔직히 말해서 없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태평양 이 동북아 전략상 미국에게는 적당한 긴장 한반도에서의 긴장 관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미군의 주둔이라고 그러는 이 대의 명분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대결 구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구도, 이 미국의 이 구도가 사실상 북한이 핵 무력과 핵 전력을 완성했 이후와 하기 이전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그 전력, 동북아에서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서 대결 구도를 가질 것인가 이 한반도에서, 아니면 어떤 평화적인 체제로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핵 무장 이전과 핵 무장 이후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만약에 가정해서 했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여기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쉽게 얘기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과거 6.25 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말이죠. 6.25 그 3년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이 휴전선을 두고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휴전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죠? 계속 북진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 다시 말해서 야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계획까지 미국에서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반도에서 지금 어떤 미국이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로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남한에서 대북 강경 노선, 흔히 해서 전쟁 노선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미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강경 노선을 취하는데 미국이 같이 동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따라서 여기서 북한과 잘 지내자라는 그 평화 노선, 흔히 여기서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어떤 분위기 조성, 이 정세, 한반도의 판도를 위해서는, 평화의 판도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김정은, 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재 그들이 경제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의 지금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600km라도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오는 것이 그들의 분명한 정책 노선과 일치하는 행보였다. 분명한 노선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어제 김정은이가 왜 600km까지 달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북한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그 의지는 분명하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비핵화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의 기술적 테크놀로지 그죠? 기술적인 면에서 과연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언가 그 과정에서 전개되는 사항이 뭐냐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이 이 지금 현재 비핵화라고 그러는 김정은이가 선언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자체 그것을 던져 놓았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복잡한 얘기라는 것이죠. 복잡한 얘기입니다. 쉽게 던지고 있죠.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은, 그리고 불가침 저걸 한다면은, 선언을 한다면은 아닙니다. 그 불가침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만 그 큰 관점에서, 상징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6월 10일 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그 회담에서, 북미 미북 정상회담에서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죠. 선언만 했다고 모든 것이 일괄타결한다? 그 굉장히 황당한 얘기란 말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실질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그 문제까지 비핵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세부적인 상황까지 계산해야 되고 그러는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은 강자잖아요. 그죠? 강자. 힘을 가진 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힘을 빼자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력, 핵 전력의 힘을 뽑아내자는 거잖아요. 와해시키자는 얘기잖아요. 무장해제시키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장해제시키자는 얘기인데, 한쪽은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무장해제를 당한다는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보장하죠?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공상적인 얘기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비핵화 얘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냐 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없을 수밖에요. 그죠? 구체적인 얘기가 없을 수밖에. 할 수가 없죠. 그 얘기는.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회담, 또 그 이후에
전개되어야 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 복잡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지금 북미 회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만약에 지금 아까 그 북한이 비핵화 이전과 비핵화 이후가 어떻게 다를 건가 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 쉽게 얘기해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과 같이 또는 뭐 우파 흔히 얘기해서 북을 폭격하자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주의자들, 그죠? 전쟁주의자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 주도하는 이 정권이 이 남한에 들어섰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주의자들이 여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섰을 때에 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이. 그 이전에는 핵 무장 이전에는 적당하게 여기 긴장관계가 조성되어야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전략상의 어떤 유리한 이익이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거 전쟁주의자들과 어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전혀 미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만 됐으면 됐지 그것이 결코 손해되는 장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핵 무장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그죠? 만약에 이 핵 전력이 완성되고 난 상황에서 이 노선이 미국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죠. 다른 논평은 안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좋은 거 미국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또 그것이 또 좋은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핵 전력이 완성되었다고 그러면은 핵 전력 완성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 핵 전력 완성이라는 것이 말이죠, 미국에 비해서는 조잡하기 이럴 데 없겠지만 미국과의 상대에서 결코 미국을 압도하고 앞설 수 없는 전력이 있지만은 바꿔주셔서 얘기해서 미국이 북한을 완전하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핵전력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이 대결 정책이, 이 한반도에서의 이 대결 정책이 한반도의 이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이 정책이 말이죠, 남한 내에서의 이 전쟁주의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미국이 같이 동조해서 같이 춤추는 그 행보는 미국에게 굉장한 리스크,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 핵전력이 완성되어지면은 지금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계와 미국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세계와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긴장을 고도시키는 정책은 미국과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 위험스럽게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핵 전력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핵 전력을 완성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은 미국과 세계는 위험에 빠져 있다, 위험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과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남한의 핵 전쟁주의자들과 같이 동조해 가지고 이 한반도를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이 미국에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알고 있죠. 다시 이것을, 이 엄연한 분명한 현실을 이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의 모든 그들의 그 운명을 걸었죠. 그죠? 운명을 걸고 완성했다고 나오면서 지금 평화라고 그러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이 전쟁주의자들은, 그죠, 사실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안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 경찰 국가로서의 지금까지 노력을 하면서 미국의 자본력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 국가의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유럽 뭐 등등을 모든 걸 통해서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라크 전선에서 중동에서 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었습니다. 이라크 전과 중동에서의 그 전쟁의 결과가 불안으로 인해서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 월가의 탐욕이 뭐를 만들었다, 이건 핑계죠. 괜한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의 자본을 소멸시켜가면서 경찰 국가를 노릇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미국은 파산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위비 지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경찰 국가의 노력은 계속 하겠다. 한국에서도 더 돈을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또 미국의 그 통상이 압력, 중국과의 통상 압력에서 적자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공상적인 그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했던 굉장히 철학적인 세계 전략의 철학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실질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는 과정에서 이 북한이 핵 전력을 완성했다고 그러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기서 이 한반도를 극도로 긴장을 고도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전쟁주의자들의 그 노름에 같이 덩달아 춤을 출 미국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북한이 무도하게 이유 없이 미국을 협박하고 공갈하면 당연히 압도적인 미국의 그 핵 전력에 의해서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나서겠죠. 그죠? 미국이 핵 전력이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전력이 약하다고 해서 북한을 지금 자극시켜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고 놀 정도의 넉넉한 미국의 형편은 아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죠.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대만이 있죠. 자, 미국은 여기 대만을 지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극하고 있죠.
중국은 과거 6.25 때 여기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대만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현재 이 한반도만 안정이 된다면은 중국은 대만 통일을 충분하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불안해지면은 대만 통일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 전력을 완성해서, 그죠? 이 핵 전력을 완성해 가지고 북한의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통일하고 이 남진아 해를 평정하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죠?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국익에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중국이 이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 이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노력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핵전력을 유지해서라도 중국은 이 한반도가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괄타결을 얘기하고 있죠. 일괄타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들고 나왔죠. 그죠? 들고 나왔는데 이 비핵화 이행 과정이 어떨 건가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비핵화라고는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 여기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 질서라는 건 뭐죠? 경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의 힘이 싹 빠져버리고 나고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은 그 다른 어떤 힘이 들어가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것은 불변하는 이치입니다. 불변하는 이치예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새로운 그들이 핵무장을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했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질서가 유지되었다면은 이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건가라는 과제가 생기죠. 이 과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단순에 몇 년 안에 성립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인 만큼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그 다음에 그려내는 그 도면이 미 한반도의 도면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예요. 미지수.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이 군비 경쟁을 끝내면서 여기에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무엇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얘기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은 그 정답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변할 수도 있다라는. 단 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한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힘의 질서, 이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5천만이 피해를 받지 않고
이 경제적인 이익, 삶의 이익, 이 삶의 이익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력이라고 그러는 그 힘의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그 바탕 위에 있는 이 힘의 이 역학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장받으면서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일단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나면은, 이 체제가 구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힘의 역학관계, 그죠? 뼈대. 이 뼈대는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시켜 나가야 그것이 마침내 통일로 이루어집니다. 그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형태로 들어닥칠지 그건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천만의 이익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천만의 이익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번 이 전체 주변 국가로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과 이 어떤 러시아, 이 4개국의 이익에 손상이 안 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지 않고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큰 역사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대업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지금 어제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의 점에서 또 제가 많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 얘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어느 방송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내용일 거고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또 제 방송을 쭉 보아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일어나는 현실과 매우 부합하고 있습니다. 결코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 지금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로드맵이 그 얘기하는 바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구독 신청 꾹꾹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